나는 개다. 골든 리트리버라는 품종으로 태어나 이 집에서 지난 5년을 살아왔다. 주인이 나를 처음 데려왔을 때 나는 겨우 2달 된 강아지였고 주인의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갈 만큼 작았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 집의 유일한 반려동물이었고 주인의 전부였으며 주인은 나의 전부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세계였다. 그런데 6개월 전 그 완벽했던 세계에 균열이 생겼다. 아니, 균열이라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존재가 들어왔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하겠다. 주인이 어느 날 작은 상자를 들고 집에 돌아왔고 그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고양이라는 생명체를 마주했다. 회색 털을 가진 눈동자가 호박빛으로 빛나는 나보다 훨씬 작고 가느다란 존재였다. 처음 그 아이를 봤을 때 나는 당황스러웠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혼란스러웠다. 주인이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작은 생명체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고 나는 본능적으로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개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아는 어떤 동물도 아닌 오묘하고 낯선 향이었다. 주인은 그 작은 존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며 내게 말했다. 이 친구 이름은 구름이야.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거야. 잘 지내야 해. 주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다. 질투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불안이라고 해야 할까? 지난 5년 동안 나 혼자 독차지했던 주인의 사랑과 관심이 이제 이 작은 존재와 나눠져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구름이라 불린 그 고양이는 처음 며칠 동안 집 안 구석구석을 탐색하며 자신의 영역을 파악하는 듯했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 아이를 관찰했다. 고양이는 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 소리 없이 발을 옮겼고 높은 곳을 선호했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항상 주인 곁에 붙어 다니며 주인이 어디로 가든 따라갔지만 구름이는 달랐다. 주인이 부르면 한참을 뜸들이다가 천천히 다가오거나 아예 무시하고 자기 할 일을 계속하기도 했다. 나는 그런 구름이를 이해할 수 없었다. 주인의 부름에 즉시 달려가지 않다니, 주인이 쓰다듬으려 할 때 슬쩍 피하다니, 도대체 저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구름이가 단순히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종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개인 나는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의 후손이고 주인을 리더로 여기며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을 본능적으로 편안하게 느낀다. 하지만 고양이인 구름이는 원래 독립적인 사냥꾼의 후손이었고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을 타고났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도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다. 적어도 처음 2달 동안은 그랬다. 구름이는 나를 경계했고 나는 구름이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 구름이가 나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멀리서 슬쩍슬쩍 쳐다보는 정도였다. 내가 주인 옆에 앉아 있으면 구름이는 소파 팔걸이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았고 내가 산책을 다녀와서 현관에서 발을 닦을 때도 계단 중간에서 지켜보곤 했다. 나는 그때만 해도 구름이가 단순히 호기심에 나를 보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그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구름이는 나를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나를 연구하고 있었다. 내가 주인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주인이 기뻐하는지, 주인과 어떻게 교감하는지를 꼼꼼하게 메모하듯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변화의 첫 신호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나타났다. 어느 저녁, 주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였다. 나는 늘 하던 대로 주인의 발치에 턱을 괴고 누워 있었다. 그때 구름이가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내 옆에 자리를 잡는 게 아닌가. 고양이답지 않게 몸을 길게 늘이고 마치 나처럼 주인의 발 근처에 턱을 대고 누웠다. 나는 깜짝 놀라 구름이를 쳐다봤지만 구름이는 태연하게 눈을 가늘게 뜨고 있을 뿐이었다.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킥킥 웃으며 말했다. 어머, 구름이가 너 따라하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놀라움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묘하게 뿌듯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 이후로 구름이의 모방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내가 주인이 퇴근할 시간이 되면 현관 앞에서 기다리면 구름이도 어느새 옆에 와서 앉아 있었다. 내가 주인에게 공을 물어다 주면 구름이는 자기 장난감 쥐를 물고 와서 주인 발치에 떨어뜨렸다. 주인이 간식을 줄 때 내가 앞발을 들어 손을 내밀면 구름이도 앞발을 살짝 들어 올리는 신용을 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구름이는 분명히 나를 따라하고 있었다. 고양이가 개를 모방한다는 것, 그것도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따라한다는 것이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사실이었다. 주루이는 이런 구름이의 행동을 무척 재미있어 했고 어느 날부터 구름이를 개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개처럼 행동하는 고양이라는 뜻이었다. 주인은 친구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신기하다는 듯 구름이의 행동을 설명했다. 우리 집 고양이가 개를 따라하는 거 있지? 진짜 신기해. 고양이인데 꼬리를 흔들고 부르면 달려오고 심지어 산책도 하고 싶어 해. 나는 주인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구름이가 나를 따라하는 게 나쁜 기분은 아니었다. 어쩌면 구름이가 나를 존경하거나 부러워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찜찜한 감정도 들었다. 왜 구름이는 고양이답게 행동하지 않고 굳이 나를 따라하는 걸까? 어느 날 밤, 주인이 잠든 뒤 나는 혼자 거실에 나와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구름이도 부엌으로 슬금슬금 걸어왔다. 우리는 서로 마주 보았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용기를 내어 구름이에게 다가가 코를 킁킁거렸다. 구름이는 처음에는 움찔했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구름이의 진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외로움이었다. 깊고 짙은 외로움이 구름이의 호박빛 눈동자 속에 담겨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구름이가 나를 따라하는 건 단순히 재미나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구름이는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싶었던 것이다. 고양이는 원래 독립적이라고들 하지만 구름이는 달랐다. 어쩌면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와 형제들과 헤어져서 그랬을 수도 있고 타고난 성격이 그랬을 수도 있다. 구름이는 소속되고 싶어 했다. 주인에게 사랑받고 싶어 했고 이 집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다. 그런데 고양이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구름이는 나를 관찰했다.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내가 주인에게 사랑받는 방법을 배우려고 했다. 나는 구름이에게 일종의 매뉴얼이었고 안내서였으며 롤모델이었다. 그 순간 나는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지금껏 구름이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구름이는 그 선을 넘으려고 나와 같은 편이 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구름이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구름이가 나를 따라 주인 옆에 누울 때 나는 더 이상 영역을 침범당한다고 느끼지 않았다. 구름이가 내 흉내를 내며 앞발을 들 때 나는 귀찮다고 생각하는 대신 격려하듯 꼬리를 살짝 흔들어 주었다. 주인은 우리 둘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자주 너희 둘이 이제 친해진 거야? 라고 물었다. 친해졌다기보다는 나는 구름이를 이해하게 된 것이었다. 구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간절함을 알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구름이에게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다. 주인이 우리에게 간식을 줄 때 나는 구름이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섰다. 햇살이 드는 창가에서 낮잠을 잘 때도 구름이가 올 수 있도록 자리를 조금 내어주었다. 구름이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점차 나와의 거리를 좁혔다. 어느 날은 내 등에 살짝 기대어 자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내 꼬리를 장난감처럼 톡톡 건드리며 놀기도 했다. 주인은 우리를 보며 행복해했고 나는 그런 주인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구름이도 주인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을 가늘게 뜨며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구름이가 아무리 나를 따라해도 구름이는 여전히 고양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구름이에게는 고양이만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있었다.
높은 곳을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민첩함,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정확히 파악하는 예리한 감각,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독립성. 나는 구름이에게 그것들을 잃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다. 나를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구름이 자신만의 특별함을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하고 싶었다. 물론 나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나는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예를 들어 구름이가 높은 선반 위로 뛰어오를 때 나는 부러운 듯 올려다보았다. 구름이가 창밖의 새를 유심히 관찰하며 독특한 소리를 낼 때도 나는 관심 있게 지켜봤다. 주인이 집에 없을 때, 구름이가 혼자 조용히 그루밍하는 시간을 가질 때면 나는 방해하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나는 구름이에게 말하고 싶었다. 너는 나를 따라할 필요가 없어. 너는 고양이로서 이미 충분히 특별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구름이는 여전히 나를 따라했다. 주인이 퇴근하면 현관으로 달려가고 산책할 때 목줄을 차면 따라 나서겠다고 울고 내가 공을 가지고 놀 때 옆에서 같이 뛰어다녔다.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구름이가 나를 따라하는 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구름이는 고양이지만 동시에 이 집에서 살아가는 개냥이이기도 했다. 두 정체성은 모순되지 않았다. 구름이는 여전히 고양이의 본능과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의 행동 방식을 배우고 익히며 자신만의 독특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구름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해야 했다. 구름이는 단순히 나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이 가족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것은 생존의 방식이자 적응의 과정이었고 무엇보다 사랑을 받고 주는 방법을 익혀가는 여정이었다. 변화의 결정적인 순간은 여름날 밤에 찾아왔다. 그날은 하루 종일 날씨가 흐렸고 저녁 무렵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쳤다. 나는 천둥 소리를 무서워하는 편이 아니지만 그날의 천둥은 유난히 크고 날카로웠다. 집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굉음이 몇 초마다 터져나왔고 번개 불빛이 창문을 통해 거실을 환하게 비췄다가 다시 어둠에 잠기는 것이 반복되었다. 주인은 침실에서 잠들어 있었고 나는 거실 소파 아래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비록 무섭지는 않았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때 나는 구름이를 찾기 시작했다. 구름이는 평소에도 큰 소리를 싫어했는데 이런 폭풍우 속에서는 분명 겁에 질려 있을 게 분명했다. 나는 소파 아래에서 기어 나와 집 안을 둘러봤다. 구름이가 자주 숨는 장소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침대 밑, 옷장 안, 세탁실 구석, 하지만 어디에도 구름이는 없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폭풍우에 놀라 어디론가 도망간 건 아닐까? 창문이 열려있지는 않았을까? 나는 더 빠르게 집 안을 수색했고 마침내 베란다 쪽에서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다. 야옹, 야옹.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베란다로 향했다. 문틈 사이로 구름이의 작은 몸이 보였다. 구름이는 화분 뒤에 웅크리고 있었고 온몸을 떨고 있었다. 천둥 소리가 또다시 요란하게 울리자 구름이는 더욱 작게 움츠러들었다. 나는 베란다 문을 코로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구름이는 나를 보자 더 큰 소리로 울었다. 그 울음소리에는 공포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구름이에게 다가가 코를 구름이의 머리에 대고 킁킁거렸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구름이는 나를 올려다보았고 그 호박빛 눈동자는 눈물로 젖어 있는 것처럼 반짝였다. 나는 구름이 옆에 몸을 길게 늘여 누웠다. 그리고 구름이를 내 앞발 사이로 끌어당겼다. 구름이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품에 파고들며 얼굴을 내 가슴팍에 파묻었다. 나는 구름이를 감싸 안고 가만히 있었다. 천둥 소리는 계속되었지만 구름이는 점차 떨림을 멈췄다. 내 심장 박동 소리가 구름이를 진정시키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함께 있었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맹렬히 휘몰아쳤지만 그 작은 베란다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따뜻함을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같은 집에 사는 개와 고양이가 아니었다. 우리는 가족이었다. 서로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었다. 폭풍우가 잦아들고 새벽이 밝아왔을 때 주인이 우리를 발견했다. 주인은 베란다에서 서로 껴안고 자고 있는 우리를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주인은 조용히 우리를 안아 올려 침실로 데려갔고 침대 위에 함께 눕혔다. 나는 반쯤 잠든 상태로 주인의 손길을 느꼈고 구름이도 내 곁에서 작게 골골거리는 소리를 냈다. 주인은 우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너희 둘이 진짜 가족이 됐구나. 고마워. 두 녀석 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마음이 따뜻하고 평온했다. 구름이가 내 배에 앞발을 살짝 올려놓는 것이 느껴졌고 나는 꼬리를 한번 천천히 흔들어 답했다. 우리는 이제 진짜 한 가족이었다. 그 폭풍우의 밤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구름이는 여전히 나를 따라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한 모방이었다면 이제는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었다. 구름이는 나를 따라 산책을 나갔고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걸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목줄을 한 고양이를 보고 신기해했지만 이제는 동네에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개냥이가 또 산책 나왔네. 사람들은 웃으며 인사했고 구름이는 당당하게 걸어갔다. 구름이는 더 이상 자신이 고양이인지 개인지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았다. 구름이는 그냥 구름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주인은 구름이를 개냥이라고 부르는 것을 즐겼지만 나는 그 이름 속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개냥이는 단순히 개를 따라하는 고양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계를 넘어선 존재, 고정관념을 벗어난 자유로운 영혼, 사랑을 위해 자신을 변화시킬 용기를 가진 생명체를 의미했다. 구름이는 고양이로 태어났지만 이 집에서 살아남고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켰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었고 포기가 아니라 적응이었으며 정체성의 상실이 아니라 확장이었다. 구름이는 여전히 밤이면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는 고양이였고 동시에 아침이면 나와 함께 주인을 맞이하러 현관으로 달려가는 개냥이이기도 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나는 마당에서 햇볕을 쐬고 있었다. 구름이는 내 옆에 누워 그루밍을 하고 있었다. 주인은 우리를 보며 사진을 찍었고 나는 그 평화로운 순간을 가슴 깊이 새겼다. 나는 생각했다. 만약 구름이가 처음부터 전형적인 고양이였다면 어땠을까? 거리를 두고 독립적이고 나와 교류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영원히 낯선 존재로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구름이는 용기를 냈다.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나에게 다가왔고 나를 통해 이 세계를 배웠으며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구름이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구름이가 나를 따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름이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법,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개는 개답게 사랑하고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사랑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하지만 구름이는 그 경계를 넘어섰다. 구름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양이도 개도 아닌 개냥이로서 사랑하는 법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역시 변했다. 나는 더 이상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하지 않았고 나와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법을 배웠다. 주인이 친구들과 통화할 때 여전히 구름이 이야기를 한다. 우리 집 개냥이 있잖아. 진짜 신기해. 고양이인데 개처럼 행동해.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구름이는 단순히 개처럼 행동하는 고양이가 아니라는 것을. 구름이는 사랑받고 싶었고 소속되고 싶었으며 가족이 되고 싶었던 작고 용감한 영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간절함이 구름이를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개냥이라는 이름은 구름이에게 붙여진 재미있는 별명이 아니라 구름이가 걸어온 여정을 담은 훈장이었다. 지금 이 순간 구름이는 내 등에 턱을 괴고 낮잠을 자고 있다. 작은 코로 숨을 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고 가끔 잠꼬대를 하듯 발을 실룩거린다.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구름이가 편하게 잘 수 있도록 가만히 있어 준다. 주인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짓는 것이 느껴진다. 나는 눈을 반쯤 감고 생각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이었다. 구름이는 내게 형제를, 친구를, 가족을 선물했고, 나는 구름이에게 안전을, 소속감을, 그리고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선물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라서 완전하다. 개냥이.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경계를 넘어선 사랑의 증거이고 다름을 포용한 가족의 상징이며 무엇보다 작은 고양이가 보여준 엄청난 용기의 기록이다. 나는 구름이를 존경한다. 구름이는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변화했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성장했으며 고양이로 남으면서도 개냥이가 되었다.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조화였고 혼란이 아니라 진화였다. 구름이는 나에게 보여주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동시에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변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주인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한다. 나는 구름이를 조심스럽게 깨운다. 코로 구름이의 귀를 살짝 건드리자 구름이가 눈을 뜬다. 호박빛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고 나는 꼬리를 흔든다. 저녁 먹으러 가자. 구름이는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켠 뒤 나를 따라 일어난다. 우리는 나란히 부엌으로 걸어간다. 개와 고양이가 아니라 친구로서,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주인이 우리를 보며 말한다. 배고팠지? 우리 착한 강아지, 우리 귀여운 개냥이. 나는 꼬리를 흔들고 구름이도 작은 소리로 야옹하고 운다. 아니, 어쩌면 멍하고 짖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리고 나는 깨닫는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개냥이일지도 모른다고. 완벽하게 한 가지로 정의되지 않고 여러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변화하는 존재들. 그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사는 것의 의미가 아닐까? 나는 개지만 구름이를 만나며 더 인내심 있고 포용적인 존재가 되었다. 구름이는 고양이지만 나를 만나며 더 사교적이고 표현적인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는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었다. 밤이 깊어가고 우리는 침실로 향한다. 주인은 침대에 눕고 나는 침대 발치에 자리를 잡는다. 구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 옆으로 온다. 그리고는 내 배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는다. 나는 구름이를 감싸듯 다리를 살짝 굽힌다. 주인이 불을 끄고 어둠이 방을 채운다. 하지만 우리는 외롭지 않다. 우리는 함께이기 때문이다. 나는 구름이의 작은 심장 소리를 느끼며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구나. 서로 다르지만 함께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하며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완성시켜 주는 것. 개냥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것이었다. 경계를 넘어선 사랑, 조건 없는 수용,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용기. 구름이가 잠꼬대를 하며 작게 골골거린다. 나는 미소 짓는다. 아니, 걔는 미소를 짓지 못하지만 내 마음은 분명 웃고 있다. 나의 작은 친구, 나의 용감한 동생, 나의 개냥이 구름이. 너를 만나서 행복해. 너를 이해하게 되어서 감사해. 그리고 너와 함께 가족이 되어서 자랑스러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것이다. 개와 고양이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는 진짜 가족으로서 말이다.